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죠.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홍준표 후보 측은 지금 실버 크로스라는 말까지 하면서 자체 조사로는 이미 넘어섰다라는 평가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남 김해를 찾았던 홍 후보가 유세 도중에 자신을 비판했던 사람들 혹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대로 저격을 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집 앞에서 물러나라고 데모를 하지 않나? 그리고 빚 다 없애주고 50년 먹고 살 것만 마련해주고 청렴도 꼴찌던 걸 내 1등 시켜주고 그래 다 하고 털고 나왔는데 퇴임하는 날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 에레이 도둑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저는 내 성질대로 삽니다. 이 성질을 참으면 암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뭐 유리하든 불리하든 나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내 성질대로 살고 안 되면 집에 가면 된다. 대통령! 홍준표 TV 토론 때 많이 나오는 좌파의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격한 말들, 선거 전 중반 이 치열한 경쟁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뭐 본인이 그 경남 그 지사를 할 때 네. 마지막 퇴임하는 날 그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네. 아마 자신이 떠나는 차에다가 소금을 뿌렸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감정적인 앙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섭섭함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네. 또 그런 측면도 드네요. 본인이 지금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고 상당한 또 자신감을 저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번 5번의 토론을 통해서 이 보수 표심을 정확하게 겨냥하는 여러 가지 보수의 아젠다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문제라든지 대북 송금이라든지 나아가서는 동성애 문제다까지 거론하면서 보수의 표심을 끌어온 것은 뭐 선거 전략적으로 나름대로 상당히 잘 했다고는 봅니다.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 5번의 토론, 어제 그리고 공식적인 유세에서의 저런 이 막말에 가까운 발언 정도는 과연 본인이 지금 당겨오고 싶어하는 그 보수 표심에 얼마만큼 득이 될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사실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거 많이 고려를 하는 것이 품격입니다. 그러니까 행동과 말의 품격 자체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야 최종적으로 찍게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홍준표 후보의 자신감이 어제는 조금 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홍준표 후보 가는 길 동선을 보면 선거 전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TK에 잇따라 갔고요. 그렇지만 TK 외 지역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안 가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번 선거의 승리 방정식은 간단합니다. 네. 결국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모아내는가의 문제 아닙니까? 뭐 문재인 후보는 이미 다 뽑아냈고 더 이상 늘어날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안철수 후보도 뭐 잠깐 좀 우리 보수 쪽 분들이 눈길을 줬지만 다시 다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표를 제대로 얻을 수 있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가시는 거는 너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또 그거를 가지고 거꾸로 지나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호남 분들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어떤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호남 분들이 뭐라 그러시나요? 왜 호남은 소외하냐, 표 안 준다고 뭐 안 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홍준표 후보가 워낙 본인 말씀으로 표가 안 나오는 데 가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올 수 있는 반응 아닌가요? 우리 후보의 참 장점이자 단점이 그거죠. 너무 솔직하다는 거. 아마 좀 이렇게 달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좀 솔직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또 그런 솔직함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건 좋은데 제가 우리 정준길 대변인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지 이 영남이나 충청만의 대통령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통령 되신다 하더라도 자신을 지금 지지하지 않은 호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대한 뭐 나름대로 불이익이나 뭐 차별 같은 걸 뭐 예정해 두고 계신 건 아니죠? 아니, 차별을 말하는 사람은 문재인 후보죠. 문재인 후보가 아니 제가 질문 그러니까 차별은 없고요. 오히려 차별을 얘기하는 사람은 문재인 후보입니다. 옛날에
뭐 보수를 불살라버린다고 그러질 않았나. 또는 지금까지 뭐 앞으로 통합 얘기하면서 적폐 얘기 안 하신다고 했다가 다시 그 적폐 얘기 끄집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국민들이나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적폐청산 필요하다. 근데 진짜 중요한 적폐청산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 불 뇌물수수와 관련돼서 그거 철저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 처벌하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 일가가 그대로 향유하고 있는 호의하고 있는 그 640만 불 반드시 환수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인가요? 아니면 홍준표 후보 측인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다수의 국민들과 청년들까지 네.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걱정되는데요. 저는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네. 낡은 지역 감정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시대 정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그 낡은 또 이념 갈등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큰 시대 정신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유권자의 마음속에 특히 자신들의 지지자의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를 심어주면 그것이 표로 될 가능성은 매우 큰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를 걱정하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도자의 마음에 그 분노의 불씨를 심는 개 무슨 뭐니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는 네.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한민국에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정치에 발목이 잡혀 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번 대선입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전으로 3월 10일 아니었겠습니까? 2달여 만에 초고속 대선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저희가 보도를 계속해드리는데 좌파 이야기 아까 나온 김에 계속 질문을 여쭙고 싶어요. 세월호 배지. 부모님 상도 3년이 지나면 탈상을 하는데 세월호 배지를 달고 억울한 죽음을 대선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홍준표 후보의 발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지금 초단기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함으로써 생긴 비정상적인 선거고 굉장히 짧은 선거입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지우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반대로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 때문에 상당히 득점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시작한 홍준표 후보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아주 효율성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호남을 들가고 영남에 가는 건 저는 작전이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TV토론에 나가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홍준표라는 분이 TV토론을 굉장히 잘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동성애 사형제도 지금 말한 그런 말들을 왜 하겠습니까? 보수 지지자들이요. 나 홍준표 있다. 이제 여기 찍어. 그전에는 보수의 후보가 없어가지고 안철수 후보한테 하고 하던 분들이요.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다만 이제 호남에 안 가는 건 저도 비판하고 싶은데 부인 이셔사가 지금 전북을 간다고 합니다. 부인이 알다시피 전북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다음 주쯤 가겠죠. 그런데 문제는 홍준표라는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자, 6일 전, 그러니까 선거 6일 전 여론조사 공표하기 전까지 안철수 후보를 따라잡아야만이 그다음에 그 깜깜한 기간 동안에 1등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효율적인 선거를 하다 보니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좌파 말은 나왔지만 그냥 좌파를 비판한 게 아니라 좌파 중에서도 소금 뿌린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저는 욕한 거는 홍준표 후보가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뭐 노조 비난한다고 했지만 홍준표 후보 말씀을 들어보면 노조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강성 귀족 노조만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홍준표 후보가 팩트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틀린 건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 품위 문제는 저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품위 말씀하셨으니까 뭐 제하고 아까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만 이거 소금 뿌린 부분 그 부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뿌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홍준표 후보가 경남지사직을 물러나면서 결국은 보궐선거를 못하도록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도 일정히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은 세월호 문제인데요. 세월호 부분을 가해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대선 후보들을 아마 비난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진짜 홍준표 후보야말로 이 세월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을 또 한 번 지금 현재 아프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지금 이 홍준표 후보 빼놓고 나머지 그 유력 후보들이 지난번 세월호 3주기 때 다 갔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때도 안 갔습니다. 그거 안 가는 건 뭐 자유입니다. 안 가는 건 자유인데 그러나 지금 이 세월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갖다 정치적인 하나의 대선의 쟁점으로 끌고 놓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세월호의 지금 미수습자도 9분이나 계신데 이 유족들을 다시 또 아프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빌미로 해서 다시 이 세월호를 중심으로 한
이 국민들의 이런 아픈 가슴을 더 멍들게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준길 대변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우리 문재인 후보는 말은 통합을 얘기를 하면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국민은 촛불밖에 없지 않습니까? 촛불만이 국민이고 촛불만이 민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세월호를 지지하거나 세월호에 긍정하는 분만을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세월호 가슴 아픈 사건이었어요. 3년 지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옛날 조선시대에도 웬만한 효자 아니면 3년 탈상 안 했는데 이제는 그만 끝낼 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점에 관한 지적을 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근데 세월호는 지지하고 네. 반대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3년 탈상 말씀하셨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오랜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지금 세월호를 지금 무트로 올려놓고 지금 미수습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들이 미수습자가 빨리 발견되기를 전부 다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유불리를 따져서 이야기하는 부분 자체가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아니 거죠. 세상에 세월호 앞에 가서 사진 찍고 그거 이용했던 정치 세력 없습니까? 다수의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국민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세월호 인양되고 난 다음에 그거 정치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도 세월호 앞에서 이용해 사진 먹으려고 찍는 한 부분에 정치 대해서 세력들이 있잖아요. 네, 세월호 그런 앞에 정치 사진 세력이 찍는 있어서 부분들 그거를 정치 사진 세력들이 제가 지금 앞으로 뭐 그거 정치적으로 잘했다고 이용하지 이야기하는 게 말라 이런 아니잖아요. 얘기를 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정치인들이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용하지 않는 생명이 걸린 것은 문제이기 네, 때문에요. 네, 정말 국민들이 중요하다고 느낄 때는 생각하고요. 민감해 보이는 거 분명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 잠깐 듣고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거 홍준표 근데 후보 이것을 이야기하다 자꾸- 다른 후보 얘기 못하겠어요. 네, 네. 부모상하고 비교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뭐 그 원인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가 아주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상당한 공감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자꾸 부모상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용어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네. 선거에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올 가능성이 한 90%쯤 되는데 가서 그것을 100%로 끌어올리면 굉장히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아주 소수를 그 사회에 있어서의 굉장히 문제의 핵심적인 집단인 것처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다수를 끌고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과연 네. 이렇게까지 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이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번 선거는 더더욱이나 굉장히 특별한 선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선거만큼은 선거 전략이나 스핀닥터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네. 생각입니다. 예, 뭐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네. 결국은 세월호 문제도 이번에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면서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분이 홍준표 후보입니다. 그 점을 왜 그러면 이 시점에 세월호 이야기를 굳이 꺼내요? 아무도 꺼내지 않는 세월호 이야기를 이 시점에 왜 홍준표 후보만 아니 꺼내서 하고 문재인 있습니까? 후보가 세월호 배지 안 달고 왜 나오면 달고 그런 있으면 얘기 왜 하겠어요? 문제가 됩니까? 아, 저게 정치적으로 자기 이용하는 거 자유지. 아니에요? 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자기는 아니에요? 왜 그럼 자기는 기념하지 저거 이용하는 거 슬퍼하지 아니에요? 않아도 되면 슬퍼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배지라는 게 슬퍼할 수도 정치적으로 있고 배지 달 수도 있는 이용하는 게 거잖아요. 해당합니까? 왜 남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이용한다고 아니, 그래요? 다른 게 자기나 잘하면 되는 이용하잖아요. 문제지. 잠깐만요. 왜 그리 흥분하세요? 흥분은 그것은 먼저 하니까 맞잖아요. 흥분한 척하고 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많은 후보분들이 본인이나 잘 TV 하세요. 토론에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를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결혼식은 가지 못한다. 영남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분주한 선거 유세 때문에요. 돌아오면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선거는 끝날 것이다. 지금 메시지와는 어떤 걸 담았나요? 오늘 주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보니까 가장 인상 깊은 그겁니다. 손주 5명을 낳아주면 아버지가 다 키워준다. 네. 그러니까 뭐 국민들한테는 뭐 1,000만 원 준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어쨌든 손주는 다 키우겠다는 건데 일단 이게 둘째 아들인데요. 이 결혼식이 잡힌 게 작년 가을인데 그 당시에 홍준표 당시 지사죠. 지사의 사정을 보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는 생각을 안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했던 것이고 갑작스럽게 보수의 구세주처럼 등장한 홍준표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결혼식 가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둘째 아들도 신혼여행 말씀하셨지만 신혼여행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오늘 하루 정도는 모르지만 내일부터는 이 사람도 선거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갔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투표 날라갔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극단적인 순간에는 극단적으로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차남이 아버지 선거 때문에 결혼식 안 하는 것도 저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홍준표 지사가 나름대로는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 좀 짠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허성무 근데요, 전 후보? 이런 생각도 사실 네. 있습니다. 손주 5명 낳아주면 다 키워준다. 이거 아주 덕담이고 좋은 얘기라고 생각드는데요. 네. 그러나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 할아버지의 덕으로 요즘 뭐 유보패야 성도가 잘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5씩 키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더니 정말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부분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볼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정말 아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하지요. 아버지 잘 해보시라 말은 하시고 떠나셨나요? 그 뭐 덕담을 했겠죠. 근데 네네. 2표 없어도 이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후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